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올린 영상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과 뭐 조국당, 이준석당 이런 야당들이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외환 특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이자들이 그 특검법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무엇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자들이 이 윤석열만 쓰러뜨리면 지네들이 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자초하는 행위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그야말로 지네들이 뭐나 된 듯이 행세하고 있다. 그러다가 정말 큰 코 다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만치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로 심판할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의 이 패망, 망국을 유도하는 그런 의도가 그 법안에 담긴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궤변입니다. 어떻게 그런 주옥 같은 궤변들을 그렇게 늘어놓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경이로울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이 법안의 문제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북한이 똥풍선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고 해서 그게 외환죄가 되냐고 말입니다. 외환죄는 형사상, 형법상 가장 최악질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내란죄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중대한 범죄, 내란죄와 외환죄인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조차도 소추당할 수 있다는 그걸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최악질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외환죄입니다. 내란죄와 더불어서. 외환죄라는 건 뭡니까? 앞서서 살펴봤지만 형법상으로 외국과 통모하여, 외국과 서로 몰래 통하여 공모해서 대한민국의 전단을 열게 하거나 대한민국의 전쟁의 시작을 열게 하거나 대한민국의 전쟁의 그런 빌미를 갖다가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그러니까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대항하고 저항하고 이런 자들은 바로 사형입니다. 여러분들 여적죄 그 다음에 외환 유치죄 다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저질렀다고 지금 야6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앞에서 버젓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지네들이 머리를 싸매고 그 다음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안으로서 지금 내놨지 않습니까? 특검 법안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은 알기를 정말로 그야말로 대지로 아는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그자들의 이런 천방지축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지 못하는 이 보수 인사들, 보수 세력들도 문제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국민들도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이 이렇게 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문제 삼고 이걸 마치 범죄시하고 또 그 범죄 중에서도 최악질 범죄인 이 대한민국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결국에는 이게 만약에 하나의 선례가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 통수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군 지휘자가 없어진다고 하는 건 뭔 말입니까? 국가 안보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국가 안보가 붕괴되면 어떻습니까? 그건 망국입니다. 패망입니다. 그런 거는 아랑곳 하지 않고 지네들이 아주 사소한 지역적인 정치적 이익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위해서 저런 법안들을 지금 추진한다 내놓는다 우리 국민한테 버젓이 내놓고 이거 국민의힘이 안 받는 건 그야말로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이자들 대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화자가 마음에 안 들고 그 화자의 그런 뭐랄까 파급력, 영향력, 발언력 이런 것들이 형편없지만 그나마 그 와중에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자들의 이런 준동에 대해서 이런 망동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도 이 대권에 욕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오세훈 이런 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옳은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이자들이 이렇게 옳은 얘기를 했다는 거 자체가.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봤자 그게 그 발언에 파급력,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화자로서의 소위 말해서 스피커로서의 그런 실력과 능력과 그 다음에
설득력,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세훈과 홍준표가 과연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들이 하나하나가 다 맞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맞습니다. 오세훈 일단 자기의 그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이 수시로 서울을 위협하고 무인기는 물론 오물 풍선까지 무차별로 투입하며 도발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우리 혈세로 지은 건물을 폭파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침묵하거나 중국에는 그저 쎄쎄 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문재인 때 도발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그 북한에 대해서 뭐라 한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맨날 입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김여정이가 뭐라 했습니까? 북쪽에서 총소리만 나도 똥줄 휘갈기는 주제에 별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우리 돈 얼마입니까? 199억입니까? 200억입니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지은 그 건물 그냥 바로 폭파시켜버리는 그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5,100만 국민들이 다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도 별다른 소리도 못하고 오매불망 저 북쪽만 바라보면서 북쪽이 지 고향이 북쪽이니까 지 고향은 북쪽은 아닌데 어쨌든 북쪽만 바라보면서 김정은의 오금을 듣기 위해서 학수고대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그 문재인처럼 처신해야, 문재인처럼 해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말로 올바른 행위를 했다,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국민의 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으로서 정말로 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때 여러분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도발, 그 다음에 이 똥풍선 도발, 이런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원점 타격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검토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만약에 외환죄라고 한다고 하면, 이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조국당 이준석 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게 외환죄라고 한다면 이 문재인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외환죄 곱하기 한 1억 배도 모자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이 외환죄의 형벌은 여러분들 그야말로 무겁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내란죄하고 똑같습니다. 내란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에서 외환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제가 이제 이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법 조문을 외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외환 유치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여적죄 사형입니다. 그리고 또 모병 이적,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 여러분들 이것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제공 이적, 이것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시설 제공 이적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설 파괴 이적, 그러니까 이 군용시설 또는 기타 그 물건을 파괴하거나 적을 위해서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전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면서 그다음에 군사상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 그리고 또 전시에는 최우선적으로 또 거기를 갖다가 방어해야 될 핵심 전략시설, 방어시설이 바로 원전이지 않습니까? 이 원전을 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여러분들 과연 시설 파괴 이적, 형법상 시설 파괴 이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설 파괴 이적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이 원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자, 대한민국에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원전을 못 쓰게 한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이자한테 과연 이런 죄목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자한테는 이런 시설 파괴 이적이나, 그 다음에 시설 제공 이적이나, 그 다음에 물건 제공 이적이나, 그 다음에 또 외국과 통모하여, 북한은 외국이 아니지만은 외국이라고 치더라도 북한과 통모하여, 서로 통하여 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항적한 자, 누가 떠오릅니까? 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얘기도 못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무슨 외환죄의 이응자도 꺼내지를 못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야말로 소극적인 행위를 했던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외환죄를 뒤집어 씌운다? 아니, 비상계엄은 그냥 그건 별개의 지금 탄핵 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외환죄를 뒤집어 씌운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환죄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린 그 사람은 외환죄 곱하기 몇이 되냐, 그 말입니다.
따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환죄를 저질러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른 그 자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절대 잊어버리셔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크다고 하더라도 또 이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권에 대한 환멸과 염증 이런 것들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해할 수 있는 이 북한과 서로 통모한 자가 누구였는지, 이 대한민국의 정말 유용한 대한민국의 전략자산이 원전을 사용하기 못하게 한 자, 그 의도에는 과연 또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셔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세훈이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은 외교 안보 문제마저 정쟁화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1차 탄핵소추안에 난데없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제가 아까 앞선 영상에서 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했다. 그게 내란이다. 그게 내란 행위였다라고 주장하는 그 탄핵소추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난데없이 뜬금없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과 가까워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내용을 집어넣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서 지적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좌지우지 장악하고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을 의존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선동해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풍전등화로 만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세훈은 할 말을 했다. 맞는 말을 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오세훈이가 그런 스피커로서의 화자로서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이 점이 안타깝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북핵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우리의 핵무장 문제는 비핵화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종북좌파들의 행태가 참 기이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준표란 사람 자체가 원체 이제 비호감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를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5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5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문재인이가 저기 정의용이를 북한 평양에 보내가지고 김정은이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정은이의 말을 듣고 왔던 정의용이가 우리 국민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그건 정말 보증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문재인이가 오매물망 북쪽만 쳐다보면서 김정은이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하고 판문점에서 껴안고 김정은이하고 경계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쇼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이가 그 뒤부터 우리 국민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김정은이의 비핵화 의지는 확실하다 하면서 우리 국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북제재 해제 완화를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별 개상한 종전선언 얘기까지 했습니다. 유엔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김정은이는 절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문재인 네가 말하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게 뭐냐? 뭔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냐? 김정은이가 말한 비핵화라는 거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건 뭐냐? 일단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조선반도에서 이 미제의 핵시설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미제 침략군도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미제의 그 괴뢰인 이 남조선에 대한 이 안보 공약 이런 것도 다 처리해야 된다. 미제의 해구산도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남조선의 이 원전 얼마든지 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역량, 인적 자원과 이마저도 다 제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이게 바로 김정은이의 할아버지 김일성, 김정은이의 아빠 김정일이,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오매물망 바랐던 조선반도의 비핵화, 선대윤이라고 하고 자빠졌던 그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결국엔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 김정은이의 조선반도 비핵화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 국민들 앞에서 김정은이는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고 김정은만큼 이런 계몽군주가 없고 김정은이야말로 이 변화의 의지가 확실하고 평양에 가지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 평양 시민들이 이뤄놓은 성과를 보니까 자기도 눈물이 난다는 취지로, 자기도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이지 않습니까? 남측 대통령 문재인이지 않습니까? 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는 북한 주민들한테 남측 대통령이라고
여러분들 비속어가 나올 뻔했습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이런 자가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한테 외환죄를 묻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그 문재인한테 외환죄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자를 먼저 외환죄를 갖다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이가 우리 국민한테 뭐라 했습니까? 김정은이가 말하는 비핵화는 우리가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CVID 이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라 했습니까? 김정은이는 나 아니다. 핵 포기 의사 없다. 오히려 핵 전력 증강해라. 핵 투발 순환도 다변화해라. 그래갖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북한이 얼마 전에 IRBM 쐈지 않습니까?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김정은이가 언제 어떤 여유를 갖고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때 만든 겁니다. 문재인 때 기술 개발 다 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과연 외환죄를 물어야 될 자는 과연 누구이겠는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과 이준석 당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영상에서 벌써 4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홍준표, 오세훈 이런 자들의 발언력, 파급력, 영향력 그리고 또 호감도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한테 많이 퍼져야 되는데 현재 국내에 스피커가 없다. 정말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이 나와서 법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이게 논리적으로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또 이자들의 어떤 전행과 준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반국가적인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또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